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술과 밥상 위의 평범한 음식 중에서 도대체 어느 쪽이 우리의 간을 더 무섭고 잔인하게 망가뜨리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당연히 술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지방간 환자 10명 중 4명이 넘는 무려 43%가 평생 술을 단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차려낸 우리의 따뜻한 밥상 위에 올라가는 그 평범하고 익숙한 음식들이 소주 한 잔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으로 간을 녹여내고 있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통증 없이 소리 없이 썩어 들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왜냐하면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 80% 이상 심각하게 파괴되어도 여러분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이 매일 밤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하는 일은 엄청납니다. 피 속의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분을 저장합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생명 유지 기능이 무려 5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화학공장이자 해독공장인 간이 기름에 파묻혀 멈춰버리면 온몸의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결국 뇌와 심장과 신장까지 모조리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얼마 전 직접 마주했던 울산에 사시는 68세 임경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여러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겁니다. 임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30년 넘게 울산 시내에서 작은 식당을 직접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평생 술은 한 방울도 드시지 않으셨고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골라오시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시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시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으시고 은퇴하신 뒤에도 어르신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정성 가득한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어르신의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어 너무나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아 올라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생 술을 한 모금도 안 하셨는데 간이 이미 기름으로 가득 차서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르신의 따님은 의사 선생님 앞에서 도대체 저희 어머니가 뭘 잘못 드셨다는 겁니까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의 따뜻한 밥상 위에 숨어있는 간의 무서운 적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을 다시 건강하게 되살릴 수 있는 아주 쉽고 돈 한 푼 안 드는 부엌 처방전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1분도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 2가지와 깜짝 보너스 비법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지쳐버린 간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온몸으로 겪으시면서도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가장 위대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 척박한 세월을 이겨낸 끈기와 의지라면 밥상 위에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간을 살리고 가족 모두의 행복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마시는 것들 중에서 간을 가장 무섭게 파괴하는 숨은 범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일을 갈아 만든 달콤한 주스입니다.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과일이 어떻게 간을 망가뜨리느냐고 항변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과일은 비타민도 풍부하고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한데 무슨 간을 망가뜨린다는 말이냐고 의아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연구자료를 보시면 과일을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것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과 하나를 꼭꼭 씹어 드시면 과일 속의 식이섬유가 과당의 흡수 속도를 천천히 늦춰주기 때문에 간이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과를 믹서기에 넣고 윙윙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산산조각 나면서 과당이라는 달콤한 독이 마치 폭포수처럼 한꺼번에 간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의 간을 집안에 부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을 하나씩 차근차근 닦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수백 개의 더러운 그릇이 한꺼번에 싱크대에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엌은 엉망진창이 되고 바닥에는 더러운 물이 흥건하게 고이게 될 것입니다. 과당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간에서도 정확히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간은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과당을 기름으로 바꿔서 간세포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시는데 간이 기름으로 가득 차버리는 발골성 지방간의 무서운 시작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거의 4명에 달하는 37%가 이미 이 발골성 지방간을 앓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 10명이 모이면 그중 4명의 간이 이미 기름에 절어 있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임경자 어르신의 경우도 바로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건강에 좋다는 텔레비전 방송을 보시고 매일 아침 사과 2알과 바나나 1개 그리고 포도 1송이를 통째로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큰 컵으로 2잔씩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거기에 몸에 좋다며 꿀 2스푼을 듬뿍 더 넣으셨습니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아침 정성껏 갈아 마신 그 달콤한 주스 한 잔이 어르신의 간세포를 기름으로 꽉꽉 채워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꿀에 대해서도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꿀은 천연이니까 설탕보다 안전하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의하면 꿀의 약 38%가 바로 간을 직접 공격하는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꿀을 매일 2~3스푼씩 드시는 것은 간에게 매일 달콤한 독을 먹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꿀이 아무리 자연에서 온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1스푼 이상은 절대 넘기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아침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드시고 계시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믹서기에 전원을 꺼주십시오.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하루에 과일을 드시는 적정한 양은 주먹 하나 크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 바꾸시면 간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던 과당 폭탄을 막아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간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무서운 적은 과일 주스만이 아닙니다. 우리 밥상 위에는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간의 살인마가 맥기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점심과 저녁 밥상에서 하얗고 뜨끈뜨끈한 밥을 2~3공기씩 뚝딱 비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거기에 달달한 호떡이나 찹쌀떡을 간식으로 챙겨 드시고 오후에는 달콤한 식혜나 수정과를 시원하게 한 사발 들이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가난하고 척박했던 시절을 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쌀밥 한 그릇이 곧 건강이고 힘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믿음은 여러분이 보릿고개와 전쟁의 참혹한 시대를 이겨내신 위대한 밥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세대의 그 시절 고생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오늘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세 이상 12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하루 3끼 흰쌀밥을 2공기 이상 드시는 어르신 그룹은 1공기 이하로 드시는 그룹에 비해 지방간 발생 위험이 무려 2.7배나 높았습니다. 하얀 쌀밥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빠른 속도로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넘쳐나면 우리 몸은 남는 포도당을 전부 간으로 보내기름으로 전환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흰쌀밥 2공기를 드시는 것은 간에게 기름을 만들어내라는 명령서를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평생 밥심으로 살아오신 여러분의 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쌀밥이 만들어낸 기름 속에 조용히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오늘 반드시 직시하셔야 합니다. 임경자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던 습관이 남아 은퇴하신 뒤에도 맵기 하얀 쌀밥을 큰 공기로 수북하게 퍼서 2공기씩 드셨습니다. 반찬은 짭짤한 젓갈에 달달한 불고기와 떡볶이가 단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시면 반드시 후식으로 달콤한 약과나 곶감을 2~3개씩 챙겨 드셨습니다. 어르신은 배불리 맛있게 잘 먹으니까 건강하다고 철석같이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풍성하고 달콤한 밥상이 어르신의 간을 매일 기름으로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신 그 순간까지도 전혀 모르셨습니다. 여러분, 지방간이 왜 이토록 무서운 병인지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세포 안에 기름이 쌓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도 통증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참을성이 강하고 묵묵한 일꾼인간은 80%가 망가져도 절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마치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허리가 굽도록 일하시면서도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를 내지 않으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에 찌든 간세포에는 서서히 염증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간센터 발표 자료에 의하면 지방간을 방치한 환자의 약 23%가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지방간염으로 악화됩니다. 그리고 지방간염 환자의 약 15%는 간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간경화로 진행됩니다. 간경화란 무엇이냐 하면 부드럽고 촉촉했던 간이 마치 오래된 가죽 가방처럼 뻣뻣하게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간이 굳어버리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우리 몸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간의 500가지가 넘는 기능이 하나둘씩 멈춰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경화 환자의 약 5%는 결국 간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지방간에서 간암까지 이 무서운 사슬이 아무런 경고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0년에서 15년입니다. 60세의 지방간이 시작되면 70대 중반의 간경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주들의 결혼식을 건강한 모습으로 축하해 주시고 싶으신 여러분이라면 이 무서운 시간표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다음과 같은 증상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충분히 잤는데도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눈을 뜨기가 너무 힘드십니까? 밥을 조금만 드셔도 윗배가 더부룩하게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묵직하게 답답하고 불편하십니까? 얼굴빛이 예전보다 칙칙하고 누렇게 변했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계십니까? 이 4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간이 기름에 짓눌려 몹시 힘겹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른쪽 갈비뼈 아래의 묵직한 불편감은 기름으로 부풀어 오른 간이 주변 장기를 밀어내면서 생기는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또한 만성적인 피로감은 간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서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이 온 몸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체했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것이라고 가볍게 넘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임경자 어르신도 수개월 동안 이런 증상을 겪으셨지만 나이가 드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분들도 다들 비슷하게 피곤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려니 하셨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그 증상을 조금만 더 일찍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더라면 간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는 것을 충분히 막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간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진 기적의 장기입니다. 간의 70%를 잘라내도 나머지 30%가 원래 크기로 다시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은 현대의학에서도 경이로움으로 여기는 엄청난 생명력입니다. 우리 몸 어디에도 이런 놀라운 장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오늘부터 간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만 딱 끊어내시면 지방으로 가득 찬 간이 스스로 기름을 녹여내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간을 살려봅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간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밥상에서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쉽고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하실 때 음식을 입에 넣는 순서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영양팀이 놀라운 임상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당뇨와 지방간 환자 4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식사 순서만 바꾼 그룹은 12주 만에 간 수치가 평균 31%나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밥상에서 음식을 입에 넣는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 기적의 순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첫째, 밥상에 앉으시면 가장 먼저 채소 반찬을 드십시오. 나물이든 샐러드든 푸른 채소를 먼저 입에 넣고 천천히 꼭꼭 씹어 삼키십시오. 채소가 귀찮으시면 김치라도 괜찮습니다. 둘째, 채소를 어느 정도 드신 뒤에 두부나 생선이나 계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십시오. 셋째, 가장 마지막에 밥을 드시되 반 공기만 드십시오. 예전처럼 두 공기가 아니라 딱 반 공기입니다. 이 순서가 왜 간을 살리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간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 안에 부드러운 그물막을 쳐놓습니다. 그 뒤에 들어온 밥의 포도당은 이 그물막에 걸려서 천천히 조금씩만 혈액 속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꺼번에 쏟아지던 포도당이 서서히 조금씩 흘러가니까 간이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댐에서 물을 한꺼번에 확 틀지 않고 수문을 살짝만 열어서 천천히 흘려보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임경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며 이 순서를 몇 끼 실천하셨습니다. 밥부터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는 것 같다고 투덜거리셨고 반 공기로는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셨습니다. 하지만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니까 생각보다 반 공기만 드셔도 배가 든든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으셨습니다. 2주만 꾸준히 하시니까 식후에 윗배가 더부룩하던 증상이 씻은 듯이 사라지셨습니다. 한 달 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시니 간 수치가 놀랍도록 떨어져 있었고 어르신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왜 진작 몰랐을까 하며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반드시 더 말씀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서랍 가득 쌓아놓고 아침마다 한 줌씩 꺼내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간에 좋다고 광고하는 비싼 밀크시슬 알약을 사셔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친구분이 추천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건강원에서 만든 즙이나 환을 매일같이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병원 간센터가 발표한 매우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약물에 의한 간 손상 환자의 약 32%가 처방약이 아니라 바로 건강보조식품과 한약재 때문이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간을 살리겠다고 챙겨 드신 그 비싼 건강식품이 오히려 간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파괴하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역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겪었던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세 정현숙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친구분이 간에 좋다며 강력하게 추천한 녹즙을 매일 큰 컵으로 2잔씩 석 달 동안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거기에 텔레비전 광고에서 본 간 건강 보조제, 알약 2종류를 추가로 더 드셨습니다. 그리고 혈압약과 당뇨약도 매일 함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석 달 뒤 건강검진에서 정 어르신의 간 수치는 정상의 무려 5배를 넘어 급성간 손상 직전에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원인을 조사해보니 건강보조식품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혈압약과 당뇨약의 대사 과정을 방해하면서 간에 엄청난 독성 부하를 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간을 살리겠다는 한 가지 마음으로 비싼 돈을 들여 챙겨 드셨던 그 보조식품들이 오히려 간을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었던 참으로 가슴 아프고 어이없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 어떤 건강보조식품이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허락을 받으신 뒤에 드셔야 합니다.
간에 좋다는 광고 문구만 보시고 덜컥 구매하셔서 약과 함께 드시면 간이 2중 3중의 독소 공격을 받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밤새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장기가 바로 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밤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간은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분해하고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내일 하루를 위한 에너지를 준비하는 엄청난 작업을 수행합니다. 국내 의료진 자료에 따르면 간의 해독 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대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깊은 잠을 자고 계셔야 간이 온전히 해독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가 넘어서도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며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밤늦도록 깨어 계시면 간은 해독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독소가 빠져나가지 않고 간세포 안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기름에 찌들고 독소까지 쌓인 간은 이중고에 시달리다 결국 더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자식 키우시고 손주 보시느라 밤잠을 설치는 것에 익숙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밤 10시 반이면 텔레비전을 끄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간을 위해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그 고요한 밤 동안 간은 묵묵히 해독 작업을 마무리 짓고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활기차게 눈을 뜨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63세 신동식 어르신은 퇴직 후 자영업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잦은 회식과 외식으로 기름진 음식을 즐겨 드셨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달달한 커피 믹스 두세 잔을 연달아 마시는 것이 오랜 습관이셨습니다. 살이 자꾸 찌시는 것이 신경 쓰이셨지만 나이가 들면 배가 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어르신은 중등도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료진이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시면 3년 안에 간경화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르신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손자의 졸업식을 건강한 모습으로 꼭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가슴을 꽉 채웠기 때문입니다. 신 어르신은 그날부터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과 똑같은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아침에 마시던 과일 주스를 끊고 사과 한 알을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채소를 먼저 드시고 밥을 마지막에 반 공기만 드셨습니다. 식후에 마시던 달달한 커피 믹스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드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아내분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15분씩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6개월 뒤 다시 검사를 받으신 신 어르신의 간 수치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초음파에서 지방간 소견이 거의 사라졌다는 기적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7kg가 빠지셨고 예전에 항상 무겁고 피곤하던 몸이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힘든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밥상에서 순서만 바꾸고 15분만 걸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증명해 주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간을 살리는 데 비싼 약이나 특별한 처방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평범한 식재료와 동네 골목길 그리고 밥상에서의 작은 순서 변화만으로도 기름에 찌든 간을 완벽하게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역경도 이겨낸 가장 근성 있는 세대입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매 끼니 배가 터질 때까지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드시면 위장의 소화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예전과 같은 양을 억지로 배에 쑤셔 넣으시면 미처 소화되지 못한 영양분들이 전부간으로 몰려가서 기름으로 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노년기 적정 식사량은 배의 70에서 80%까지만 채우시는 것입니다.
조금 아쉬울 정도로만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간을 가장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지혜로운 식사법입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실 때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드셔야 정상입니다. 그 작은 허전함이 여러분의 간에게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됩니다. 잠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집 부엌 냉장고와 시장 장바구니 안에 답이 있습니다. 간을 기름 속에서 건져 올리고 염증의 불길을 완벽하게 잠재울 수 있는 천연 해독제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싼 간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돈을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동네 시장이나 마트에서 단돈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흔하고 소박한 채소 3가지가 여러분의 간을 기적처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식재료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간세포에 쌓인 독소를 분해하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간의 해독 능력을 강력하게 끌어올려주는 천연 해독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고려대학교병원 간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간의 해독 효소 활성도가 약 28% 증가했다는 의미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조리법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양배추를 기름에 볶거나 뜨거운 불에 오래 가열하시면 이 귀한 설포라판 성분이 열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양배추의 생명력을 온전히 살리려면 끓는 물에 딱 30초에서 1분만 아주 살짝 데쳐내시거나 생으로 얇게 채를 썰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양배추를 물과 함께 약한 불에 은근하게 끓여서 따뜻한 양배추 국물로 드시면 위도 편안하고 간도 함께 살리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 국물을 끓이실 때 팔팔 끓이시지 마시고 뚜껑을 덮어 은근하게 약불에서 우려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식재료는 우리 부엌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마늘입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간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염증의 불길을 꺼뜨리고 간세포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간 염증 수치가 약 19%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마늘의 알리신이 간세포 안에 쌓인 기름 방울을 분해하여 체외로 배출시키는 작용도 한다는 사실이 추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마늘도 조리 방법을 잘못하시면 그 생명력이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마늘을 잘게 다지거나 으깨서 공기 중에 10분 정도 놓아두었을 때 가장 풍부하게 활성화됩니다. 다지자마자 곧바로 뜨거운 기름에 넣어 지글지글 볶아버리시면 알리신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열기에 타서 사라져버립니다. 앞으로 요리하실 때 마늘을 다지신 뒤에 도마 위에서 딱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짧은 10분이 여러분의 간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10분 뒤에 불을 켜셔서 요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바꾸시면 매일 드시는 마늘이 간의 생명줄로 변합니다. 세 번째 식재료는 초록빛 보석과도 같은 브로콜리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이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3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간에 쌓이는 지방의 양이 약 34%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인돌이라는 성분이 간세포 안에 축적된 기름 덩어리를 녹여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아주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 역시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끓는 물에 딱 1분에서 2분 사이만 아주 짧게 데쳐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오래 푹 삶아버리시면 인돌 성분의 절반 이상이 뜨거운 물속으로 도망쳐 빠져나가 버립니다. 데친 브로콜리의 들기름 한 방울과 참깨를 살짝 뿌려 무쳐 드시면 고소한 맛도 훌륭하고 간의 해독 능력도 최고로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들기름 속의 건강한 지방산이 브로콜리의 인돌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조합은 간을 위한 완벽한 궁합입니다. 임경자 어르신은 이 3가지 식재료를 매일 밥상에 번갈아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양배추 국물을 드시고 수요일에는 다진 마늘을 10분 기다렸다 넣은 두부찌개를 끓이시고 금요일에는 데친 브로콜리 무침을 반찬으로 올리셨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하나 사지 않으시고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소박한 채소 3가지로 어르신의 간은 놀라운 속도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분들이 얼굴빛이 확 밝아졌다며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깜짝 보너스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돈이 한 푼도 안 들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으며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녁 식사를 마치신 뒤 30분 뒤에 동네를 천천히 딱 15분만 걸으시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가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세 이상 78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시한 연구입니다. 식후 15분 이상 가볍게 걸은 그룹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식후 바로 앉아서 텔레비전을 시청한 그룹에 비해 간에 쌓이는 지방의 양이 무려 26%나 줄어들었습니다. 밥을 드시고 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한꺼번에 확 올라갑니다. 이때 소파에 앉으시면 남아도는 포도당이 고스란히 간으로 직행하여 기름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가볍게 걸으시면 다리 근육이 혈액 속에 남아도는 포도당을 빨아들여서 에너지로 태워버리기 때문에 간으로 가는 포도당의 양이 확 줄어드는 것입니다. 뛰실 필요도 없고 힘들게 운동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동네 경로당까지 천천히 왕복하시거나 아파트 단지를 느긋하게 한 바퀴 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천천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경자 어르신도 저녁 식사 후 남편분과 팔짱을 끼고 동네 공원을 15분씩 거니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시던 남편분도 어르신과 함께 걸으시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셨다고 합니다. 3개월 뒤 건강검진에서 어르신의 간 수치는 정상 범위 안으로 완벽하게 돌아왔고 초음파 검사에서도 간에 끼었던 기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고 진료실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던 어르신의 환한 웃음이 지금도 가슴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임경자 어르신처럼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소중한 간 살리기 처방전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마시지 마시고 반드시 통째로 천천히 씹어서 드시되 하루 주먹 하나 크기를 넘기지 마십시오. 꿀도 하루 한 스푼 이상 드시지 마십시오. 밥은 2공기 대신 반 공기로 줄이시고 달달한 간식을 최대한 멀리 하십시오. 둘째, 식사하실 때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드시고 밥은 가장 마지막에 드시는 순서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 순서 하나만 바꾸셔도 간 수치가 31% 떨어질 수 있다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연구 결과를 잊지 마십시오. 셋째, 양배추와 마늘과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3번 이상 올바른 조리법으로 밥상에 올려주십시오. 양배추는 살짝 데치거나 약불에 국물로 우려내시고 마늘은 다지신 뒤 10분을 기다렸다 요리에 넣으시고 브로콜리는 1분에서 2분만 짧게 데쳐서 들기름에 묻혀 드십시오. 그리고 보너스로 저녁 식사 후 15분만 가볍게 동네를 걸어 주십시오. 이 4가지 실천사항은 어느 것 하나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비싼 병원비를 낼 필요도 없고 구하기 힘든 귀한 약재를 찾아다니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엌과 동네 시장과 집 앞 골목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의사로서 반드시 당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병원에서 간 관련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시거나 B형 간염 또는 C형 간염 보균자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에 식단을 바꾸셔야 합니다. 특히 간경화가 이미 진행 중이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함부로 늘리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의의 지도 아래 식이요법을 진행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잘못된 방법으로 오히려 몸을 해치시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해 주십시오.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직접 지키되 전문가의 도움도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척박한 시대를 밥심으로 이겨낸 가장 강인한 세대입니다. 그 위대한 강인함과 불굴의 의지로 오늘 저녁 밥상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지쳐버린 간은 반드시 다시 건강하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미래는 오늘 저녁 밥상에서 채소를 먼저 집어 드시는 그 작은 첫 번째 젓가락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저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찾아서 매주 정성껏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부모님의 간 건강을 걱정하시는 자녀분들, 그리고 배우자분의 밥상을 매일 챙기시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건강은 우리 손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정보 하나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간을 살려내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을 다시 틀어놓고 건강한 식습관을 다 함께 굳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손주들의 따뜻한 손을 꼭 잡고 공원을 여유롭게 거니실 그 행복한 미래를 위해 우리 오늘 저녁부터 밥상 위에 작은 변화를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자식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누워 계시면 우리 자식들은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간병에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행복이자 안녕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내일 아침 밥상에서부터 채소를 먼저 집어 드시는 그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뎌 주십시오.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